안녕하세요. 오늘 분석은 철저하게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오직 데이터만 파고들 겁니다. 선수 개인기나 감독 인터뷰, 부상자 명단 같은 감정적이거나 외부적인 요소들 있죠? 오늘은 싹 다 빼겠습니다. 오직 포화성 분포, 베이지 추론, 그리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같은 순수 정량적 방법론만 가지고 성남 FC와 전남 드래곤즈의 매치업을 수치로만 완벽하게 해부해 볼 거예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결론부터 확 던지고 시작할게요. 화면에 보이는 숫자 17.87%. 이게 바로 순수 수학적 변동성 돌파 모델로 도출한 오늘의 최종 예측값입니다. 일반적인 정배당을 완전히 거스르는 수치죠. 오늘 저희의 예측은 원정팀 전남 드래곤즈의 승리 확률 17.87%를 정확히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아웃라이어 구간에서 예상되는 스코어는 원정팀의 1대0 혹은 2대1 승리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파격적인 숫자가 나왔을까요? 지금부터 그 데이터를 하나하나 낱낱이 쪼개보겠습니다. 먼저 각 팀의 현재 성과가 진짜 실력인지 아니면 그냥 운인지 판별해보는 기대 득실 매트릭스를 짚어보죠. 한 줄씩 꼼꼼하게 따라와 주세요. 일단 홈팀 성남의 공격력부터 볼까요? 실제 득점 6.골, 기대 득점은 5.23골이니까 편차가 플러스 0.77이네요. 즉 기대치보다 골을 더 잘 넣고 있다는 뜻입니다. 홈팀 수비는 어떨까요? 실제 5.0 실점인데 기대 실점이 4.80이라 마이너스 0.20 편차가 납니다. 약간 불운하게 골을 더 내줬다고 볼 수 있죠. 반면 원정팀 전남의 공격을 보면 실제 5.0골에 기대 득점이 4.15골이에요. 무려 플러스 0.85나 초과 달성 중입니다. 원정팀 수비는 실제 8.0 실점, 기대 실점 7.50으로 마이너스 0.50 편차를 기록 중이고요. 역시 저평가된 꽤 불운한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럼 최근 5경기 동안의 경기 지배력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K리그2의 평균 점유율이 딱 50.0%거든요. 그런데 홈팀은 45.2%, 원정팀은 32.5%예요. 홈팀이 12.7%포인트나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죠. 슈팅 수는 어떨까요? 리그 평균이 경기당 10.8회인데 홈팀은 14.2회, 원정팀은 11.4회를 기록 중입니다. 홈팀이 2.8회 더 많이 때렸어요. 유효 슈팅도 리그 평균 3.9회 상황에서 홈팀이 4.6회, 원정팀이 3.4회로 역시 홈팀이 1.2회 더 앞서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스탯만 놓고 보면 홈팀이 일방적으로 몰아그치는 그림이 딱 그려지시죠? 이어서 생산성 스탯의 흐름도 놓치지 말고 살펴봐야 합니다. 리그 평균 경기당 득점이 1.25골인데 홈팀이 1.20골, 원정팀이 1.0골을 기록 중이에요. 홈팀이 0.20골 정도 미세하게 더 앞섭니다. 근데 진짜 차이면 수비에서 확 벌어집니다. 리그 평균 실점이 1.25골이잖아요. 홈팀은 단 1.00골만 내주면서 찰벽을 치고 있는데 원정팀은 무려 1.6골을 내주고 있어요. 홈팀이 실점 억제력에서 마이너스 0.6골이라는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결과가 최근 승률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리그 평균 33.3%를 훌쩍 넘는 40.0%의 승률을 자랑하는 홈팀과 승률 0.0%라는 참담한 수치에 머물러 있는 원정팀, 대비가 정말 명확하죠. 그런데 말이죠. 방금 보신 지표들이 무색해지는 역대 맞대결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총 30번을 맞붙었습니다. 홈팀 기준으로 9승 11무 10패를 기록 중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숫자는 바로 36.6%입니다. 보통 축구에서 무승부 확률이 25%에서 28% 사이를 오가거든요. 그런데 30경기 중 11경기가 무승부로 끝났다는 건 이 36.6%라는 비정상적인 수치가 1표준 편차 이상을 뛰어넘는 통계적 이변이라는 걸 뜻합니다. 쉽게 말해 이 두 팀이 만나기만 하면 지독한 늪축구, 교착 상태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자, 저기 조그만한 마이너스 0.03이라는 숫자 보이시나요? 30번의 맞대결에서 나온 역대 평균 득실 마진입니다.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할 만큼 미세한 수치가 놀랍게도 원정팀의 우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홈팀의 슈팅 볼륨이나 지배력이 엄청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막상 두 팀이 킥오프를 하면 득점 기대값이 확 낮아지는 스테일메이트, 즉 완벽한 교착형 상성이 성립된다는 걸 수학적으로 콕 집어 증명해주는 지표입니다. 이제 수학적 해석에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왼쪽에 있는 홈팀의 편차 플러스 0.77과 마이너스 0.20,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원정팀의 편차 플러스 0.85와 마이너스 0.50을 나란히 비교해 볼게요. 겉보기엔 비슷한 숫자 같지만 이 이면에는 완전히 다른 질감의 데이터가 숨어 있습니다. 홈팀의 델타가 구조적으로 아주 탄탄하고 안정적이라면 원정팀의 델타는 그야말로
극도로 높은 변동성, 이른바 꼬리 위험을 듬뿍 안고 있거든요. 하나씩 해치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홈팀의 공격 델타인 플러스 0.77부터 볼까요? 이 수치는 정말 정석적이고 구조적입니다. 평균 14.2회 슈팅을 때려서 그중 4.6회가 유효 슈팅으로 연결되고 정확도는 딱 32.3%가 나옵니다. 이 유효 슈팅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경기당 1.2고려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통계적 허용 오차인 1시그마 내에 아주 예쁘게 들어맞죠. 한마디로 이건 어쩌다 터진 뽀록, 행운이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하게 믿고 갈 수 있는 안정적인 상수폼이라는 뜻입니다. 홈팀의 수비 델타인 마이너스 0.20도 마찬가지 결을 보여줍니다. 기대 실점이 4.80인데 실제 5실점을 했다는 건 일반적인 골키퍼의 선방 범위 내에 있는 아주 정상적인 분포를 따르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기대값과 실제 결과값이 거의 찰떡처럼 일치합니다. 팀 전체의 밸런스가 데이터상으로 아주 훌륭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바로 원정팀의 공격 델타 플러스 0.85입니다. 이 숫자 정말 심상치 않거든요. 기대 득점 4.15골 대비 실제 5.0골을 꽂아놓고 있는데 이건 기대값보다 무려 20.4%나 초과 달성한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고작 3.4회의 유효 슈팅만 가지고 경기당 1골씩을 우겨 넣고 있는 이 기형적인 득점력. 통계적으로 보면 P-밸류 0.05 미만의 극단적인 변동성에 철저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번 터지면 무섭지만 길게 갈 수는 없는 시한폭탄 같은 상태라는 거죠. 반대로 원정팀의 수비 델타 마이너스 0.50을 한번 보실까요? 기대 실점 7.50을 훌쩍 넘겨서 무려 8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원정팀 점유율이 32.5%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나머지 67.5%의 시간 동안은 페널티 박스 안쪽의 고위험 지역을 상대방에게 내내 유린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페널티 박스 통제권을 잃어버리니 필연적으로 골을 먹힐 수밖에 없죠. 이 수비 전술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게 숫자로 완벽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이별량 포화송 모델의 파라미터를 뽑아볼 차례입니다. K리그2 평균 득점 수치, 즉 홈 1.15, 원정 1.05를 뼈대로 잡고 공격력 알파와 수비력 베타 변수를 계산해봤습니다. 1단계로 홈팀을 보면요. 공격력 1.05로 리그 평균보다 5% 우위, 수비력은 0.95로 역시 5% 우위입니다. 수비력은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거 아시죠? 이제 2단계 원정팀을 보죠. 공격력 0.81로 리그 평균 대비 19%나 열세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원정팀의 수비력 수치가 무려 1.42라는 거예요. 리그 평균보다 실점률이 42%나 치솟는다는 뜻인데 이건 그냥 수비 블럭이 와레를 무너져 내렸다는 걸 의미하는 아주 치명적인 지표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이 변수들이 쾅하고 충돌할 때 나오는 기대 득점 계수죠. 람다 기호 옆에 있는 1.714라는 숫자 꼭 기억해두세요. 홈팀의 기대 득점은 홈팀의 공격력 1.05에 원정팀의 너덜너덜해진 수비력 1.42 그리고 리그 상수 1.15를 곱해서 나옵니다. 원정팀의 1.42라는 이 치명적인 수비 상수가 불을 붙이는 기폭제가 되면서 홈팀의 득점 기대값을 자그마치 1.714까지 폭발적으로 부풀려 버리는 겁니다. 반면에 미우기호와 함께 적힌 원정팀의 기대 득점 개수는 겨우 0.808에 그치고 맙니다. 원정팀의 빈약한 공격력 0.81과 홈팀의 짠물 수비력 0.95, 거기에 상수 1.05가 곱해진 결과물이죠. 홈팀이 1.714라는 엄청난 람다 값을 가져갈 때 원정팀은 1골조차 온전히 짜내기 버거운 0.808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 숨막히는 수학적 충돌의 결과를 딕슨 콜스 모델에 쏙 넣어보겠습니다. 지독한 무승부 눅축구를 반영하기 위해 저득점 보정치인 로우 파라미터 0.12를 깔아주고요. 무려 1만 번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미친 듯이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세 조각의 비율이에요. 홈팀 승리 확률이 58.78%, 무승부가 23.35%, 그리고 원정팀 승리 확률은 가장 작은 17.87%로 계산되었습니다. 모든 통계의 화살표가 아주 선명하게 홈팀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는 셈이죠. 이 확률을 바탕으로 예상 스코어 매트릭스의 상위 3개 최빈값을 살펴볼게요. 가장 발생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는 15.2%를 차지한 홈팀의 1대0 승리입니다. 홈팀의 람다 1.71과 원정팀의 뮤 0.80이 포화송 중앙값에서 가장 예쁘게 결합된 결과죠. 이 순위는 13.0%로 2대0 홈팀 승리입니다.
원정팀의 그 붕괴된 수비 지표가 다실점으로 터져버리는 상황을 수학적으로 아주 잘 반영하고 있죠. 3순위는 11.8%의 1대1 무승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로우 파라미터, 즉 유독 높았던 두 팀의 맞대될 무승부 성향이 스코어로 고스란히 취환된 결과물입니다. 계속해서 스코어 매트릭스 4순위와 5순위도 짚어보죠. 4순위는 10.1% 확률을 가진 2대1 점수입니다. 이게 뭐냐면 양팀 다 공격 델타가 플러스잖아요. 각각 플러스 0.77, 플러스 0.85로 득점 기대치가 우상향 중인데 이 두 지표가 경기 중에 같이 빵 터지면서 난타전이 벌어질 경우에 통계적 분산 확률입니다. 마지막 5순위는 8.1%의 0대0 점수예요. 양팀 다 공격 전원에 싹 다 실패해버리고 유효 슈팅 기대값이 결국 0으로 수렴해버리는 이른바 0점 분포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데이터들이 전부 모여서 마침내 총 득점 기대값 2.51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숫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 퍼즐 조각들을 역발상으로 꿰어볼 시간입니다. 겉보기엔 정배당이 58%가 넘는 압도적인 홈팀 승리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역대 맞대결만 하면 득점 기대값을 싹둑 증발시켜버리는 전남 특유의 교착형 상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게다가 현재 전남이 보여주는 기형적인 유효 슈팅 전환율과 극단적으로 팽창된 득점 델타가 평균으로 뚝 떨어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미친 듯이 불타오르는 변동성 돌파 시나리오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17.87%라는 원정팀 승리 예측을 도출했던 거죠. 오늘 영상 역시 최근 흐름과 핵심 데이터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승무패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슈퍼탱스는 더 질 좋은 분석을 제공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분석은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고 최종 선택은 구독자님들의 날카로운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